네, 학생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녹화하면서 대략 이제 남은 일정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10일부터 대면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수업이 월요일 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면 강의를 한다 그러면 아마 9일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9일날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진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녹화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미리 공지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10일 날 강의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월요일 날 수업이 2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월요일 날 우리가 강의를 재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강의가 아시다시피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죠? 일주일에 2번 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한꺼번에 3시간 한 번에 하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면 저 가능한긴 한데 학습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anyway 어찌됐든 조금 그때 정도면 저희가 이제 적분을 들어가 있을 시점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강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월 첫째 주를 위한 지금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11월 첫째 주를 위한 건데 11월 첫째 주에 이제 13장을 다 마저 마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모든 13장에 관련한 미분과 관련한 사항을 다 모두 마치고 그리고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적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적분 섹션 들어가면서 마침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중간에 여러분을 만나면 좀 이상한데 새로운 단원 시작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특별한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할로윈 뭐 이런 특수 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또 환자가 폭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anyway, 지난 시간 이어서 연쇄 법칙하고 그 다음에 등위공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미에 제가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제 즉 기울기 벡터의 어떤 찾는 방법이 뭐냐? 찾는 방법은 그러니까 레벨 커브, 그러니까 g equal fxy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g equal fxy에 이것에 이제 예를 들면 등위 공면, 등위 곡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그죠? 같은 높이를 갖는 이런 애들을 연결한 그죠? 요게 이제 등이 곡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내려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거고 이게 내려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이제 레벨이 낮아지게 되면 그죠? 이렇게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것에 이제 그러니까 고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이라는 것이 같은 레벨에 있는 어떤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위 공면이 또 존재하죠. 등위 공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2는
등위 곡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3개짜리일 때, 그러니까 W 이꼴 F X, Y, Z. 그러니까 변수가 만약에 3개라면, 이 경우는 변수가 3개죠. 변수가 3개인 경우, 변수가. 그러면 우리가, 그죠? 어떤 높이, 이것을, 그 높이를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3개라고 생각, X, Y, Z, 그 다음에 W.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 높이를 가지는 경우가 그죠? 같은 C equal F X Y Z. 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이 곡면이다. 요거는 레벨 서피스다. 레벨 서피스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기울기 벡터랑 그런 무슨 관관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요 방향에서 내가 좀 더 급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은 물론 이 그림상에 보면은 여기가 기울기 벡터로 보면 그죠? 어, 최단으로 하강하는 지점이죠. 최단으로 하강하는 지점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 거꾸로는 이쪽 방향에서 보면 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기울기 벡터가 우리가 최단 어느 정도로 빨리 갈 수 있고 최단 하강이냐 최단 상승이냐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방향이다.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등위곡선상에서의 등위곡선을 우리가 보면서 그죠? 그 그림을 보면서 어디로 가면 제일 빨리 하강할지, 어디로 올라가면 제일 빨리 올라갈지를 생각하는 것과 그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서도 보면 이제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등위 곡면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등위 곡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등위 곡면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곡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곡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곡면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빨리 증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서 좀 천천히 증가하는 것이고 일로 가면은 빨리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면은 좀 더 빨리 어떤 면에 도착할 수 있는가, 그죠? 어떤 지점, 어떤 면에 있는 그것에 어느 정도 방향으로 움직여야 단위 움직이는 거리당 내가 빨리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등이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가지는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F 방향이 되는 거죠. 이 P점에서.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에서 P 방향이 가지는 이제 기하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레디언트 벡터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접선이었고 여기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여기서의 접선의 수직인 방향이 바로 접선의 수직인 방향이 바로 그 그레디언트 방향이고 그죠? 우리가 접선을 생각했을 때 여기 레벨 커브 등위 곡선에서는 접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이다. 또 하나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기술하는 그런 두 가지 하나의 또 다른 기술 방법이 존재했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곡면에 저평면을 생각해서 그 저평면의 수직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 즉 기울기 벡터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이제 사실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레임은 뭐냐면 클레임은 f 그레디언트가 두 번째 d equal fxy에서 d equal fxy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f는 뭐예요? 그레디언트 f는 f sub x, f sub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 equal fxy 이건 라지 f로 하겠습니다. 이거 large f x, y, z 같은 경우에는 large f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large f sub x, large f sub y, large f sub z 이렇게 이제 심볼릭하게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가 항상 점을 대입해야지만 의미가 있죠 벡터로서는. 그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지금 사실 symbolic defini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호라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게 또 기호의 약속이고요. 이때 점 어떤 P에서 점 P에서 그레디언트 F의 P는 뭐와 그레디언트 large F의 P가 이제 뭐 x0, y0 또는 x0, y0, z0 그죠? 에서 이것은 어떤 우리가 접선의 수직 접선의 수직 벡터 수직 그리고 and or 접평면의 수직이다. 수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이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C라고 했고요. 이것도 C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접선, 이게 레벨 커브고요. 레벨 서피스죠. 그래서 레벨 커브에서는 레벨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레벨 커브는 지금 이제 뭐 어떤 곡선인 거잖아요. 곡선의 접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레벨 서피스에서는 이제 곡면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일 때 우리가 이 점 P에서 그죠? 요거를 만족하는 점 P 그래서 그레디언트 FP와 그레디언트 large FP는 뭐예요?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거나 접평면의 수직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빨간 표시를 할까요? 네.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무지무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뭐죠?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그 증명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학과 학생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증명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몇 가지 예가 요건 이제 증명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대부분의 증명을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우선은 그 새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까지 넣어서 강의할 경우 너무 좀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느끼실까봐 사실 계산적인 부분에 치우쳤고요. 수식을 활용하는 측면에 좀 더 강의에 초점을 두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꼭 증명이
뭐 어렵지도 않고 또 그 여러분이 배웠던 연쇄 법칙의 중요한 응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레벨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것이 이제 어떤 레벨 커브일 때 어떤 점이 여기 있다면은 x0, y0 점에서 그죠? 여기서의 접선은 이거가 되죠, 그죠? 이 접선인데, 그죠? 그래서 이 접선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레벨 커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레벨 커브니까 이것이 t에 관한 어떤 커브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t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t가 여기서 보면 이게 t가 t0인 시점 t가 t0일 때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죠? 매개화를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small f x t y t equal c 요게 바로 레벨 커브를 매개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xt, yt는 여러분 사이클로이드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t에 관한 걸로 이제 매개화하는 커브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어떤 CT라고 이게 뭐 갬마 T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T에 관한 어떤 커브인데, 그죠? 어떤 걸 만족하냐면 요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갬마 T가 바로 이거고, 그리고 이 T는 T0에서의 접선 방향은 뭐냐면은 접선은 바로 감마 프라임 T가 바로 x 프라임 t, y 프라임 t, 그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x 프라임 t의 i 플러스 y 프라임 t의 j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은 i는 1,0, j는 0,1 이거랑 같은 벡터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클레임은 아까 그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 갬마 프라임 t와 항상 수직이다는 얘기는 내적했을 때 그것이 0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떤 것이 수직이다 그것은 내적했을 때 0이다. 기억나세요? 내적했을 때 0이다라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늘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계산하는 거예요?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그것이 0이냐 0이 아니냐 해서 이게 양쪽으로 우리가 수직을 판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인너 프로덕트의 중요한 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체인 룰을 쓴다는 거예요. dtd f의 xt의 yt를 하는데, 그죠? t에 관한 변화를 볼 거예요. t는 t0에서.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xt, yt가 뭐예요? xt, yt는 gamma-t인데 바로 이게 대입했을 때 f가 상수가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것이 dtd c 값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0이에요. 근데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연쇄 법칙에 의해서 연쇄 법칙이 어떻게 돼요? t에서 xt로 간 다음에 이걸 다시 f의 xt, yt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런 합성 함수의 경우에 연쇄 법칙을 쓰게 되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었어요? partial fx에 그죠? partial fx에 p0 그죠? 곱하기 뭐예요? x 프라임 t 플러스 왜냐면 dx dt가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f의 y의 p0의 dy dt 그죠? 그러니까 y 프라임 t 이게 좌변이죠. 여기 좌변이죠. 그래서 이게 좌변입니다. 이게 좌변이에요. 그래서 이 좌변이 우변은 0이 됐어요. 이게 0이다.
근데 아까 이건 뭐였냐면 결국 그레디언트 F에 P를 대입한 거, 그죠? 그거와 뭐를 내적한 거예요? 아까 겜마 프라임 T를 내적한 거예요, 그죠? 이 왼쪽은 사실은 뭐예요? 예, 그레디언트 F와 겜마 프라임 T의 내적이다. 이 식을 잘 보니까, 이 식의 체인 룰이라는 게 잘 보니까 뭐냐면은, 아하, 항상 앞에 거에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그 다음에 내적한 것이 겜마 프라임,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의 내적이다, 그런 거죠. 접선의 내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내적해서 0이 되니까 뭐예요? 요거하고 요 벡터가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겜마 프라임 t는 뭐였어요? 임의의 그 접선 방향의 벡터, 접선 벡터였어요. 그죠? 어, 접선의 방향 벡터였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향의 수직인 그런 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갯마를 뭘 잡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그 곡선을 취하더라도 그죠? 그것의 접선 방향의 벡터와 수직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수직으로 그레디언트 우리가 찾아서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접선의 수직인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 요령으로 아까 F에 예, 우리가 겜마 T, 라지 F의 겜마 T, 여기서는 겜마 T가 XT, YT, ZT 이런 거죠. 그죠? 역시 이런 공간 곡선이 되겠고요. 이런 공간 곡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서피스가 있을 때 우리가 서피스가 있을 때 이 겜마 T가 지금 이거 겜마 T가 뭘 지나가는 거예요? 겜마 T는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F X, Y, Z는 C라고 하는 서피스가 됐을 때 이 겜마 T가 그 곡면상에 있는 임의의 뭐예요? 곡선이 되겠어요. 그 곡면에 포함되어 있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곡면에 포함되어 있는 곡선인데 그죠?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겜마티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걸 수도 있죠. 예. 방향이 뭐라고? infinitely many 방향이 있다. 굉장히 방향이 많죠. 그 중에 아무거나를 겜마티라고 하자. 근데 그것은 항상 이 식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미분해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한 시점 t equal t0에서 이것이 이제 p0에 해당할 텐데 p0라는 점에서 그거를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해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dtd large f의 겜마 t를 그죠? t가 t0일 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항상 상수니까 0이죠. 그죠? 그러면 왼쪽은 뭐가 돼요? 왼쪽은 아까 t에서 겜마 t로 와서 다시 이것을 f의 겜마 t로 대입하는 이러한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체인 룰을 적용해야 되죠.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f는 fxt로 봤을 때도 그 합성함수니까 그거 하고 f의 yt로 봤을 때도 따로 합성함수라고 f의 zt로 봤을 때도 그걸 따로 하면 그걸 다 더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f의 서브 x의 p 제로 곱하기 x 프라임 t 제로. 근데 이게 x 부분이고 그다음에 y 부분 등등등 해서 더해주면 그죠? Y에 대한 체인룰 또 Z에 대한 체인룰을 다 각각 적용해서 더해주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시면 이렇게 제가 칸이 모자란데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쪽 부분이 이쪽 t가 t0일 때 계산한 이쪽 부분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까 했었죠. 그레디언트 f 이 그레디언트 f에다가 p 제로를 계산한 거와 뭐의 내적이죠? 예, 겜마 프라임 t와의 내적이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그림이 지금 명확하지 않죠? 그림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겜마 프라임 T, 겜마 프라임 T고 겜마 T고 여기서 이 접선이 겜마 프라임 T죠. 그래서 겜마 프라임 T T0. 그래서 이 접선에 뭐라는 거예요? 항상 수직이다. 그게 수직이다. 그러니까 요게 요게 수직이다. 여기가 지금 그레디언트 large F의 P0였죠. 그죠? 그런데 이게 겜마 T가 뭐예요? 여기 있는 임의의 접선 벡터에 대해서 다 수직이죠.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1차 독립인 감마 프라임 T와 1차 독립을 감마 1이라고 그리고 감마 2 했을 때 얘네가 1차 독립인 아무거나를 잡아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죠? 원래 평면이라고 하는 건 임의의 1차 그 서로 다른 세 점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지니까 결국 이 세 점을 잡았을 때 그죠? 이 평면을 생각할 수 있고 그 평면에 바로 이것이 수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평면의 수직이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죠. 저평면의 수직이다. 저평면의 수직이다. 이 그레디언트 large F는 바로 저평면의 수직인 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상황에서 저평면의 수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응용이 뭐냐면 이 응용을 잠깐 빨리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보면 우리가 G equal fxy의 저평면 구하는 문제 기억나세요? P0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몰 P0에서 x0, y0가 있을 때 G equal 스몰 fxy가 이제 무슨 뭐 이게 그래프가 뭐가 돼요? 그래프가 역시 곡면 S가 되잖아요. 이걸 곡면 S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라지 P0가 P0, Z0 그죠? 그러니까 X0, Y0, Z0 에서의 저평면 이 저평면을 구하는 요령이 뭐냐면 아까 거기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어떤 거에 등위 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large f를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large x, yz를 뭐라고 보냐면 g 빼기 f의 x, y라고 볼 수 있고 결국 g equal fxy라는 말은 large f, x, y, z가 제로인 등위 곡면으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이 등위 곡면과 이 S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등위 곡면에서 그 P0라는 점에서의 등위 곡면에서의 저평면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가 그 저평면의 수직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가 뭐예요? 그레디언트 F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f sub x, 마이너스 f sub y.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x에 대한 미분은 요거만 상관 있잖아요. 스몰 f. 그러니까 x에 대한 편미분은 바로 f sub x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f sub x. 여기 마이너스 f sub y. 그다음에 g는 뭐예요? g에 관한 편미분은 1이죠. 그리고 z에 관한 편미분은 1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등위 곡면의 접선 벡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식은 마이너스 f sub x의 스몰 p0 그 다음에 이게 수직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x0 지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sub y의 p0 계산한 거에다가 y 빼기 y0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z 성분, z 컴포넌트가 1이었어요. 1 곱하기 z 빼기 z0
0. 이게 바로 저평면의 식이다. 일종의 공식 같은 거에 나오는 거죠. g equal fxy의 그 어떤 점 p 라지 p0 x0, y0, z0에서의 저평면이 뭐냐? 바로 이런 식을 우리가 심지어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은 아까 그것은 바로 그 세변수를 가진 함수의 등위 공면과 같게 똑같다고 보고 등위 공면식에서 얻어내어진 그 우리가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연쇄 법칙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룰이기도 하고 결국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적 공식에 의하면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와 접선 벡터의 바로 내적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체인 룰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미적분학 이 다변수 미적분학 수업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용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저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 햇세 판정법이라고 하는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고 나면 미분의 가장 중요한 응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최대와 최소를 찾는 것이죠. 어떤 임의의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떨 때 최대 최소가 발생하는지. 왜냐하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또 의미가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수한 관점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도구를 썼었잖아요. 1변수 함수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2변수 함수에서도 3변수 함수에서도 그와 같은 미분이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